2021년 한 해 동안에도 정말 좋지 않은 정말 좋은 와인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가격과 상관없이 올 한 해 저를 감동시켰던 탑 10 와인을 꼽아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에 선정된 와인들 외에도 이상한 와인들 참 많이, 좋은 와인들을 참 많이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탑 10 후보로 선정된 와인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다 고를 수는 없으니 제가 그래도 고르고 골라서 저에게 2021년 동안 가장 큰 감동과 떨림을 선사해준 와인들 10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탑 10이지만 부디 재미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각각 간단한 와인 소개 및 시음 소감과 함께 왜 이 와인을 2021년에 탑 10으로 선정했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지금 저희 와인스코프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완판되었거나 단종된 와인도 있습니다. 각각의 영상을 꼼꼼하게 끝까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위는 없습니다. 이 좋은 와인들을 고르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 중에서 순위를 정하는 것은 도저히 무리였습니다. 리스트의 순서는 무작위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극히 개인적인 취향만으로 선정한 와인들이니 각각의 와인들에 저와 다른 의견이 있으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주의! 본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으로 선정한 2021년 탑 10 영상입니다. 공신력 있는 매체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저 개인의 취향과 기호만으로 선정한 와인들이니 불호가 있으시거나 저를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본 영상은 패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본 영상은 와인 리뷰 및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아울러 본 영상의 내용이 오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관계가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지적해주세요. 제가 선정한 와인들에 관한 견해가 다른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모두 존중함을 밝힙니다. 지통 네뷸라 2016년은 제가 올해 접했던 화이트 중에 가장 화려하고 요염한 화이트 와인이었습니다. 프랑스 루아르 지역 뿌이빔의 AOC 화이트 와인으로 100% 소비뇽 블랑입니다. 오크통 숙성과 유산 발효를 해서 만든 와인이며 굉장히 농밀한 풀바디에 진한 황금색 컬러를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바닐라와 버터의 뉘앙스가 느껴지지만 우아한 미네랄리티와 시트러스, 감귤류의 화려한 과실 풍미가 함께 느껴집니다. 정말 섹시하고 고혹적인 풀바디 화이트로 화이트 와인 애호가라면 꼭 드셔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매년 만드는 와인이 아니며 2016년 빈티지가 마지막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즉 2016년 빈티지 이후에는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죠. 현재 매장 재고 솔드아웃 상태이며 2021년 1월 말경에 매장으로 다시 입고될 예정입니다. 가격은 10만원대 중반입니다. 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와인입니다. 샤토 무사르는 레바논 와인이죠. 레바논은 작년 여름에 수도 베이루트에서 끔찍한 폭발 사고가 있었던 곳이지만 사실 중동의 제1 기독교 국가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전부터 와인을 생산하던 곳 중 하나입니다. 이 와인은 제가 극상의 와인 시리즈로 예전에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이라면 단독 영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사르에 대해서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개인적으로 보르도 와인보다 더 보르도스러운 와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무사르 2014년은 그야말로 완벽한 숙성 퀄리티와 밸런스를 보여주는데 무척 화사하고 꽃향기와 과일향이 섬세합니다. 특히 제가 지금껏 마셔봤던 무사르 중 가장 화려하고 밝은 느낌을 보여주는 와인으로 올해 접했던 탑 클래스 레드 와인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매장 재고가 있는 와인입니다. 2021년 탑 10 와인이지만 가격이 의외로 비싸지 않아서 좋은 일이 있거나 좋은 사람들 만날 때 자주 마셨습니다. 탑 10 와인 중 가장 여러 병 마신 와인으로 실은 어제도 마셨습니다. 언제 마셔도 여전히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와인이에요. 가격은 10만원이 조금 못 되는 가격입니다. 바롤로는 부르고뉴 와인과 마찬가지로 가성비를 논할 수 없죠. 바롤로는 맛있다 싶으면 너무나도 비싸고 가격이 적당하면 퀄리티가 실망스러운 것만 있으니까요. 너무 지나치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극상의 퀄리티를 보여주는 바롤로는 없을까 늘 그런 고민을 하면서 와인을 찾아봤는데요. 이 와인은 바롤로의 가장 좋은 밭 중에 체레키오, 브루나테,
부시아 비네토 보파니, 보스카레토, 브리콜리나 밭의 포도를 골라서 최소 62개월 이상 숙성한 와인입니다. 맛과 향을 설명하자면 그냥 극상의 획존맛 와인이 되겠습니다. 부르고뉴로 치자면 그랑크리 밭 5개의 포도를 블렌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랑크리지만 등급을 줄 수 없는 매우 특이한 와인이고요. 각 비냐드의 개성을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성이 모두 섞이긴 했지만 그런 면에서 단점은 가려주고 장점은 부스트업 되었다는 점이 놀라운 점이죠. 피노누아처럼 다소 밝은 루비빛의 와인이지만 탄닌과 상도가 장난이 아니네요. 그것이 어우러져 오랜 기간 동안 숙성되었으니 매우 부드럽고 농밀하고 복합적인 미네랄과 붉고 검은 과실, 낙엽과 가죽의 향이 켜켜이 여러 개의 층으로 느껴집니다. 2021년 초에 극소량으로 수입이 되어 단종된 줄 알았는데 지난 가을에 다시 입고되었습니다. 현재 한정 수량 판매 중이죠. 가격은 10만원대 초중반입니다. 프랑스의 섬 코르시카의 와인입니다. 도멘드 바첼리는 코르시카에서 탑 클래스 생산자인데 그 동네의 DRC라고 불리는 곳이죠. 카츠블랑은 카르카졸루 비앙코, 제노베제, 쿠디베르타 및 리미네제라는 발음하기도 생소한 코르시카 토착 품종의 블렌딩 화이트입니다. 완전 낯설고 생소한 품종이지만 맛과 향은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르고뉴의 몽라쉐 같은 향과 맛, 질감의 와인입니다. 감탄할 만큼 우아한 와인이며 숙성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와인이죠. 명품입니다. 아폴라시옹은 IGP 일드보테입니다만 그런 건 그닥 중요하지 않고요. 놀라울 만한 화이트 와인으로 이 와인은 제가 좀 더 공부해서 별도의 영상으로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극소량 수입되었으며 저희 매장으로는 그보다 더 극소량 2022년 1월 3일 입고됩니다. 가격은 10만원대 중후반입니다. 완벽하게 익은 부르고뉴 올빈 피노누아입니다. 필립 르클레르는 매년 가격이 15에서 20%가량 착실하게 오르고 있는 와인이라 저희도 착실하게 매입하고 있는데요. 국내에 들여오는 수량은 항상 부족해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는 게 너무 어렵죠. 헌데 2022년부터 엄청난 수준으로 가격이 상승해버렸습니다. 부르고뉴 생산자들 중에 장기 숙성을 시킬 만한 생산자 중 하나인 필립 르클레르의 와인은 숙성되면 보르도의 특급 올빈 와인들을 연상케 하는 와인입니다. 피노누아 특유의 붉은 과실향과 토양의 미네랄, 연필심 향이 느껴지지만 가죽과 부엽토 향과 자연송이 섬세하게 전개되는 붓기가 풍부하며 부드럽게 녹아있는 타닌이 매끄러운 산도를 만나 완벽한 밸런스를 보여주죠. 부르고뉴의 2009년과 2010년은 정말 놀라운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11년 2월에 부르고뉴에 방문했을 때 생산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위대했던 2009년과 2010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시간이 흐르고 나니 왜 그 해가 좋았는지 다시 한번 느낍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부르고뉴를 꼭 다녀왔습니다. 매년 부르고뉴에 갔을 때 제브리상베르 땅 마을에 있는 필립 르클레르 도멘 앞을 지나며 다음번에 올 때는 꼭 들리겠다고 다짐했는데요. 벌써 3년째 속절없는 시간만 계속 흐르고 있네요. 언젠가 코시국이 종식되면 부르고뉴에 있는 필립 르클레르에 방문해서 그 훌륭했던 2009년과 그날 밤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2010년의 엉샴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은 20만원대 중반이었으며 이미 오래전에 솔드아웃된 와인입니다. 올해 들어 저를 가장 흥분시켰던 와인이었습니다. 내추럴 와인이 왜 대단한지를 알려주는 놀라운 와인이었죠. 이 와인은 완전한 내추럴 와인이지만 꽃두드니 AOC입니다. 온전히 부르고뉴의 AOC 규정대로 만든 와인이죠. 기본적으로 부르고뉴의 피노누아이지만 내추럴 와인인 거죠. 향을 맡아보면 과수까지는 아니고 2017년산임에도 상당히 숙성이 진행된 느낌이었습니다. 아울러 독특한 산화향과 휘발성 산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볼라틸이라고도 하는데 초산향이라고도 하죠. 유럽산 발사믹 비니거에서 나는 향이기도 한데요. 이 휘발성 향이 정말 맛있게 감칠맛 나는 향으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붉은 과실향이 숙성향 및 산화향과 삼위일체를 이루며 스크루바처럼 꼬여서
복합적으로 느껴집니다. 향을 맡고 있다 보면 후각을 상당히 자극하는데요. 도저히 참기 힘든 정도의 매력이 느껴집니다. 향을 충분히 맡은 후 마셔보면 맛과 향의 밸런스가 너무나 좋아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바디감도 생각보다 좋고 피니쉬도 제법 긴 편이지만 무엇보다도 실키한 질감의 독특한 산화향과 볼라틸 뉘앙스가 주는 여운은 상당한 것이었습니다. 이때까지 남들이 좋다 하는 내추럴 와인을 여러가지 접해보긴 했지만 이렇게 충격과 공포를 느끼게 해준 와인은 처음이었죠. 2017년 빈티지는 판매 종료되었고 현재 이 와인의 2018 빈티지가 소량 남아있습니다. 가격은 10만원대 초중반입니다. 이 가격대의 부르고뉴 와인 중에서는 그야말로 탑티어 수준이며 빈티지가 어린 수십만원대의 그랑크리 부르고뉴를 마시느니 이 와인을 선택하신다면 몇 배는 더 큰 만족을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라디콘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라디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떠들겠어요. 라디콘 오슬라비에는 굉장히 깊이가 있는 와인이며 오렌지 와인의 완성품을 보여줍니다. 이날은 정말 엄청난 와인들을 많이 마셨던 날이었어요. 개인적으로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기라성 같은 와인들을 많이 접했지만 그래도 이 와인 오슬라비에는 꼭 반드시 명불허전의 걸작이라 기회되시면 어떻게든 드셔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라디콘을 취급하고 싶습니다만 도저히 구할 수가 없는 와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라브너와 라디콘은 마치 여자친구와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남들은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 내 눈에는 잘 안 보이고 개념만 존재할 뿐 실존하지도 않는다는 그 환상의 존재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며 운 좋으면 언젠간 또 만날 날이 있겠거니 하고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어쩌다 마주칠 수 있는 와인입니다. 도멘 클로드 디가는 부르고뉴의 탑 티어 생산자들 중에 탑, 에이스 중에 에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DRC와 르루어를 제외하면 5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산자입니다. 저희가 마셨던 이 와인, 말년의 클로드 디가가 직접 만든 빈티지인 2008년은 애석하게도 보관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빈티지도 좀 그러한데 아직까지 마실 시기가 한참 먼 것 같은 어린 느낌의 와인이었습니다. 한 5년쯤 후에 마셨더라면 좀 나았을까 싶은 여러가지로 좋지 않은 면들이 여러가지 엮인 느낌인지라 명성이나 가격, 퀄리티를 생각한다면 다소 아쉬운 면의 와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와인을 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설은 아니지만 레전드이니까요. 국내에 정식 수입된 와인입니다만 저희는 물론 지금은 어디서도 판매하는 와인이 아니며 현재는 은하계 가격이 되어 구할 수도 없는 와인이 되겠습니다. 별로 많이 안 알려진 도메인 바체이르그로는 부르고뉴의 쌍뜨네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도메인인데 6대째 와인을 만드는 곳입니다. 쌍뜨네의 여러 좋은 밭과 샤샤누, 필레디 모나셰도 소유하고 있는데 전체 16헥타 정도라고 해요. 바체이르그로의 와인은 부르고뉴 와인에서 이만한 가성비와 만족감을 느껴본 와인은 정말이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쌍트네 슈 라로슈 2015 블랑은 오크 숙성한 부르고뉴 샤르도네 100% 와인인데 완벽히 시음젓기에 들어선 와인입니다. 황금빛 컬러도 참 이쁘지만 가격에 비해 바디감이 생각보다 뛰어나고 미네랄 풍미와 함께 바닐라, 오크향과 함께 잘 말린 볏짚 향이 납니다. 미국 나파밸리 샤르도네와는 대척점에 서 있는 와인으로 오크 숙성과 유산 발효의 매력을 아주 한껏 살려주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에 극소량 들어와서 솔드아웃 되었습니다. 저도 다시 구하고 싶네요. 참고로 이 와인은 화이트가 레드보다 더 구하기 훨씬 어렵습니다. 바체이르그로의 쌍트네는 피노누아로 만든 레드 와인만 현재 판매 중입니다. 나중에 쌍트네 피노누아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2021년 탑 10 와인 중 유일하게 미국 와인이자 신대륙 와인이 되겠습니다. 파워스 키오나 카베르네 소비뇽은 빌 파워스라는 사람이 만든 미국 와인입니다. 이 와인은 제가 극상의 와인 시리즈로 예전에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이라면 단독 영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오스틴 파워스라는 고전 영화를 연상케 하는 이름이기도 하고 또 파워레인저가 생각나기도 하지만 기분 탓이겠죠. 하지만 이 와인은
원숭미가 넘쳐 흐르는 우아한 와인입니다. 키오나라는 싱글 비냐드 와인으로 해당 포도원에서 가장 오래된 수령의 포도나무에서 얻어진 포도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아울러 223리터 사이즈의 프랑스산 새 오크통 100%로 31개월 숙성하여 병입했습니다. 특히 100% 뉴 프렌치 오크를 사용하여 화려한 오크통 향이 풍부하고 무척 부드러운 타닌이 인상적인 와인이죠. 2014년 빈티지는 몇 병 안 남았어요. 가격은 지금껏 소개한 와인 중에 가장 저렴한 7만원대이며 변경된 빈티지가 입수되면 다시 빈티지 리포트 영상으로 소개해보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 2021년 한 해도 정말 수고하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악전고투의 한 해였지만 2022년에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겠죠? 생은 언제나 예측 불허이고 앞의 일은 알 수가 없으니 그리하여 그 삶은 의미를 가진다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지치지 말고 2022년에도 힘내봐요.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함을 많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